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오늘 맥쿼리 인프라의 작년 4분기 그리고 22년 실적이 발표돼서요.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자료는 맥쿼리 인프라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니까요. 풀 버전 보실 분들은 맥쿼리 인프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체 내용은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약 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이제 말 종가가 11,050원이었기 때문에 주당 이제 770원 배당한 걸 기준으로 하면은 약 7% 정도의 시가 분배 수익률이 나왔고요. 주가 추이는 잘 올라가다가 작년에 좀 까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은 이제 13%밖에 되지 않고요. 개인이 43%, 기관도 43%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좀 바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17개 자산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각 그 자산이 어떤 게 있는지는 한번 리스트 보시고요. 포트폴리오 아까 17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할 게 투자 형태가 후순위 대출이 70%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놀이하는 게 제일 크고요. 선순위 대출이 2.6% 적고 주식의 비중은 26%로 되어 있어서 여기 배당의 어떤 비율보다는 대출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많은 이 금융사업입니다. 금융사업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각 자산별의 이 투자 비중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인천대교 같은 게 이제 13% 정도로 꽤 비중이 높은 그리고 최근에 편입된 이제 해양에너지 같은 경우도 14%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 신항만도 지금 11% 정도 되고요. 이건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법인별로 이제 그 실시 협약 기간, 이제 계약 기간인 거죠.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정부 수입 보장 기간들인데요.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게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정부 수입 보장 기간이 작년으로 끝난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자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줄어드는 수입을 나머지 자산에서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가까이 남아 있는 거는 용인 서울 고속도로, 이제 서울 춘천 고속도로 아니군요. 예,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24년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아예 계약 기간이 가까이 남은 거는 백양 터널하고 수정산 터널이 있는데 이거는 그 비중이 2%, 0.7%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영속 사업으로 이제 해양에너지와 서러벌 도시가스가 편입이 되면서 점점 체질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 현황으로 보면 부채 비율은 지금 26% 정도 되고요. 부채 상환 만기는 7.7년 정도 됩니다. 보시면 2028년 이후로 외부 차입금이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게 되고요. 이제 그 선순위, 후순위 이런 이제 차입금들이 돌아오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분배금은 작년 하반기에 390원, 상반기에 380원, 770원 나왔었고요. 2월 28일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요날 색깔을 칠해 놓으셨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실적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수익, 그러니까 매출인 거죠. 매출 개념과 순이익 개념을 보면 매출은 약 8.1%가 늘었고요. 이익도 6.2%가 늘었습니다. 지금 통행량하고 통행료 수입은 5.1%, 4.6% 상승을 했는데 통행량이 는 거에 비해서 수입이 적은 이유는 이제 21년에는 추석 연휴 때 이 통행료 면제를 안 해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통행료 면제해주고 이거 나중에 이제 정부로부터 전액 보전받게 돼서 이게 일시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산 신항 같은 경우도 아까 비중이 좀 높았는데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약 14.5%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도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판매량, 해양에너지는 1.4% 정도 늘었고요. 서라벌 도시가스도 전년 대비 4.7% 정도 늘어나고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계속 안정적으로 사업을 갖고 가는데 좋은 구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성과 앞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표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운용 수익 자체는 8.1% 증가했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자체가 6.2%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배당 수익이 이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한 240억 정도가 작년보다 이제 좀 줄어들었죠. 이제 이런 영향들이 올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7.7% 정도 운용 수익이 늘었고 단기 순이익은 8%나 늘면서 계속 뭐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아주 뭐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보시면 조금 걸리는 게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었는데 미수이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후순위 대출에 의한 수입이 제일 많은데 이 각 자산들이 돈을 잘 벌어서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야 되는데 이 이자를 잘 못 갚고 있는 거죠. 지금 미수이자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100만 원 단위니까 7,359억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이제 점점점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난번에도 이거 갖고 질문을 했더니 뭐 나름 전략적인 부분도 있고 리스크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잘 지켜봐야 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부채도 조금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사채나 장기 차입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약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자산별로 도로 자산들의 이제 실적 보시면 22년 누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랑 인천대교 쪽이 지금 한 23%, 뭐 19% 정도 늘었고요. 4분기만 놓고 보면 30%, 뭐 28%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그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있거나 알 수 있습니다. 뭐 반면에 좀 이제 우면산 같은 경우는 이 경쟁 도로가 완공되면서 통행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면서 통행량이 정상화되면서 감소했다고 하니까 뭐이 부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부산 신항만이 이제 비중이 높은데 물동량 계속 늘고 있고요. 매출액도 잘 늘고 있고 에비타도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에 조금 이제 경기 뭐 침체 부분이 있는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조금 그리고 연료비나 이런 그 비용 상승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작년 1년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었고요. 판매량 늘었고 이제 매출액이 지금 급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가가 올라가니까 이 부분보다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익이죠. 뭐 이익 부분도 7% 정도 지금 늘어났고 4분기에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일부 산업용 가스 사용량이 좀 줄어든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라벌 도시가스도 판매량 잘 늘었고 에비타도 많이 늘어나서 뭐 이 부분도 아주 우량한 자산으로 점점 자리 잡는 것 같아서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맥쿼리 인프라 2022년 실적 리뷰 마치겠습니다. 뭐 증권사에서도 2월달 뭐 예측 남기면서 리츠 부분에 있어서는 SK 리츠하고 맥쿼리 인프라를 추천을 했더라고요. 뭐 그만큼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 실적 리뷰 꼼꼼하게 한번 보시고 잘 대응해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